FOMC 회의가 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이제 9월, 11월, 12월 3번 남았는데 9월은 지금 동결 전망이 좀 크게 있는 것 같고 11월은 동결이 많긴 한데 인상할 거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한 번은 올릴 것 같은데 그게 9월 될지 11월 될지는 저도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데이터를 받아봐야 알까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8월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저 석유값 때문에. 그런데 이 석유값이 다시 떨어진다면은 굳이 9월에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9월까지 계속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이나 또는 11월에 그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특히 이런 임금 상승률이 계속된다면 거의 확실히 그 9월이나 11월에 한 번은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9월 될지 11월 될지 그거는 석유 가격하고 이 서비스 그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률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네. 안 올리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12월은 뭐 좀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9월이나 11월에 한 번 올릴 거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석유 가격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숫자는 5.25에서 5.5%가 현재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88%라는 숫자가 이제 현재 금리를 묶어놓겠다,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12%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페드의 의견, 이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숫자는 계속 변합니다만은 일단 9월에는 동결을 좀 전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올해 하반기에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심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한 0.25%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페드워치 그를 보면은 9월, 11월, 12월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형식인데 9월은 거의 90% 이상 동결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10월 FOMC 미팅에서는 11월 죄송합니다. 11월의 그 FOMC 미팅에서는 동결과 0.25 상승이 딱 반반입니다, 거의. 반면에 그 12월 FOMC 미팅에 대한 의견이 재밌는데요. 이게 12월에는 하락 의견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게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이 한 5% 됩니다. 이게 이전에는 전혀 없던 예상인데요. 그게 마지막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 그 바로 보이지만 그게 이제 5% 정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정이 되고 생각보다 원유 가격이 오르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 내부의 그런 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인 그 임금 상승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안정된다는 그 기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금리를 연내 한 번 올린다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앞서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끝나고 나서 발언한 내용 갖고는 시장 환호를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건 아무래도 악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파월 의장도 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열어놨죠, 뭐 가능성을. 그렇죠. 추가 금리 인상 여전히 유효하다.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연설 마지막에 잭슨 홀 미팅 마지막에 뭐 약간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흐린 하늘 아래서 뭐 항해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을 얘기했는데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겠다. 근데 불확실성은 뭐 연설 도중에 짧은 연설이었지만 곳곳에 제약적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살짝 언급했고 결론은 얘기 안 했지만 그다음에 시차의 불확실성을 얘기했고 또 지금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결국에 임금 상승률의 불확실성, 마지막 인플레이션의 퍼즐을 맞추는 임금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한술 더 떠서 지금 물가가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지금 지난 뭐 6개월, 1년 전에 떨어진 주택 가격이 지금은 뭐 지금 소비자 물가나 PC 물가에 영향을 조금 플러스로 주고 있지만
지금 하반기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는 또 주거 거네요. 서비스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플러스 요인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선방을 시키는 요인이 되는 작용할 거죠. 수 있는 예. 한 6개월 정도 후행해서 물가에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도 연준이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통화 정책이 망가질 수 있다,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첫째도 신중, 두 번째도 신중, 불확실성이 있다. 심지어 제약적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마켓은 그거 됐고 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해석할 네네. 거야라는 쪽으로 조금 약간 마이웨이 해석적인 조금 이렇게 그래서 발언이 끝나자마자 환호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수치가 정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총평은 시장에 우호적이다, 그리고 덜 매파적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죠. 그럼 추가 금리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는 독이 되는 측면이 되겠네요. 예상치 않은 흐름으로 가는.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어쨌든 11월에 지금 말씀 주셨지만 11월의 인상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시장도. 그래서 시장도 만약에 11월에 인상을 했을 때 그게 깜짝 놀랄 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대로 가는 거다. 네, 11월 1일 FOMC인데 그때 뭐 25bp를 인상해도 안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 정도로 물가가 안 잡힌 거야? 그러면서 아마도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하겠죠. 얼마나 경기가 좋으면 연준이 한 번 더 올리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용과 소비가 뜨겁냐.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펀더멘탈인데 이 펀더멘탈은 미국은 끝내줘 라는 쪽으로 또 아전 인수를 해석하겠죠. 그런